이재명 2회, 송영길 1회, 추미애 2회, 김상희 5회, 홍영표 1회, 서영교 1회, 고민정 2회.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예찬입니다. 오늘 저는 김만배 신앙님의 조작 인터뷰로 시작된 대선 공작 게이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앙님은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작된 인터뷰 이후 김만배는 조우영, 남욱 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회유와 압박을 일삼고 기억을 혼동시키는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려 3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즉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은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 하한선이 500만 원으로 규정돼 법관이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라는 규정을 5천만 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즉시 적용하는 것을 노렸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국회의원은 무슨 이유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 신앙님 조작 인터뷰 직후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와 민주당의 사전 교감으로 인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사흘 동안 쏟아진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SNS 캡처 화면도 전부 확보해 공개하겠습니다. 공식 정당 논평을 제외하고 민주당 대선 선대위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이 개인 SNS에 뉴스타파를 인용한 전수 내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직책을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2회, 송영길 1회, 추미애 2회, 김상희 5회, 홍영표 1회, 서영교 1회, 고민정 2회, 조웅천 1회, 진성준 1회, 우상호 1회, 박강원 8회, 윤관석 1회, 안규백 1회, 김영진 1회, 박완주 2회, 윤우덕 1회, 안민석 1회, 이원욱 4회, 박홍근 2회, 최인호 1회, 허종식 1회, 김남국 1회, 김두관 1회, 이광재 1회, 우원식 2회, 최강욱 8회, 김승원 2회, 황운하 2회, 기동민 1회, 김민석 2회, 강득구 1회, 조국 4회. 민주당은 사흘 동안 뉴스타파 조작 인터뷰를 인용한 SNS 게시물을 총 65회 쏟아내 대선 공작에 나섰습니다. 캡처가 담긴 PDF 파일은 기자님들께 별도로 공유하겠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와 최강욱 의원은 각각 8회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재명 대표와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SNS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직적 관여는 사흘 동안의 SNS 활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가려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선 공작 인터뷰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김만배와 이재명은 원팀입니다. 민주당은 김만배와 한 배를 타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대선 공작에 가담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 모두 엄정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을 한창 앞둔 10월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뜬금없이 욕먹을 게 뻔한 법안을 발의하는 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김기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국민적 지탄 여론이 일어났고요. 이 법안이 발의됐다는 게 그해 10월 서울경제 단독 기사와 중앙일보 등의 기사로 알려지면서 이게 반대 여론 때문에 민주당이 마지못해서 좀 주춤거린 것이지, 이게 김만배의 조작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10월에 여론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32명이나 참여해 밀어붙이려는 시도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을 법안을 그 10월에 발의했어야만 하는지 국민들 앞에 밝히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당이랑 정부가 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막아놓고서 지금 이제 이런반 방송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이런 게 그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 자갈 분위기가 아니냐. 여당 야당의 입장이 바뀌니까 지금 스탠스 바뀌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언론의 오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법안 발의했던 분들은 전부 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4-5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그분들에게 먼저 가야 될 것 같고요. 언론중재법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 오보라던가 단순 오보가 아닌 이번 사건처럼 계획된 조작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과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겁니다. 그럼 방통위나 과방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법안이나 제도를 추진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자주 하는 이야기, 또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 자주 하는, 그때는 반대하더니만 왜 지금 찬성하냐? 여야가 바뀌니까 입장도 바뀌었냐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 법 체계는 옛날 이 농경사회, 다시 말해서 교화 중심의 법이 음불 위주가 아닙니다.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교화해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산업사회는 잘 모르는 성명 부지의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유목사회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법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법률 세계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징벌적 배상 제도를 우리 사회법 전반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론을 타겟으로 해서 언론만 플러스 그 몇 군데만 징벌적 배상 제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에 아까 얘기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언론인 자체도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기자를 폄하하는 말이 막 떠들잖아요. 또 기레기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이걸 안 하려고 그러면 가짜 뉴스가 없고, 그리고 기사가, 기사를 쓸 때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숙고해서 이렇게 기사를 생산하는 이런 환경이 되면 그 기사에 이른바 말한 오인에 의한 이 미스가 적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른바 언론 환경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말한 언론 탄압이 아니라 언론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평가받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특위에서
네. 대선 공작 허위 인터뷰 관련해서 기자들 언론을 연락한 고발하셨는데 그게 그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가 아니라 특정 기자 개인을 고발하는 거죠. 자, 가운데서 좀 해주시면 어떤 예. 행위에 대한 이제 일이 생기면 공동 책임이죠. 그리고 우선 그 기사를 쓴 사람은 가장 명확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 회사가 예를 매체가 문제가 있다면 한 사람이 기사를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거는 과정 중에 한 단면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해당 매체도 추가 고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는 거고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하나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에서는 그 사과 방송도 하고 적절한 조치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한 단면이에요. 목표를 정해놔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거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요.